채권부위가 야심차게 준비한 무료 공개 녹화 4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식구님들 빨리 만나요. 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 나와 계시고요. 오래간만에 뵙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잘 계셨어요, 상무님? 예. 뭐 그동안에 3월달 수요 예측 비수기라 잠시 좀 이렇게 한 공백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이제 뭐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그러니까 1분기면은 1월, 2월, 3월이잖아요. 근데 회사채의 그 수요 예측 자금이 100조가 넘었다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연초 효과를 톡톡히 봤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연된 수요가 이제 폭발했다라는 게 있는데 작년 1분기 기록을 또 훨씬 넘어섰더라고요. 작년 말에는 이제 그 레고랜드 사태 같은 건 없었지만 사실 작년 말 시점에 한 10월까지는 이제 글로벌리 금리가 많이 이제 상승하면서 또 그때 발행을 많이 못했었어요. 작년 말에. 그런데 또 11월, 12월 가면 또 연말이니까 시기적으로 하기가 좀 애매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새해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발행을 좀 많이 했고요. 대기 수요가 뭐 100조 이상 유동성이 이제 뭐 참여하고 하니까 원래 생각 안 했던 기업들도 더 발행에 나서고 그래서 수요 측에 이제 참여한 금액은 100조가 넘고 실제로 발행한 금액은 한 3개월 합하면 한 25조에서 한 30조 정도로 발행이 될 걸로 좀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네. 3월은 약간 좀 한산한 비수기라고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또 자주 정보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2분기도 좀 편안한 회사채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1분기만큼 그렇게 막 분위기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1분기에 워낙 발행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2분기는 발행 자체도 1분기만큼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워낙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많이 이제 축소되고 금리도 지금 어디 낮아져 있어가지고요. 좀 금리 메리트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발행 물량 측면이라든가 가격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횡보세로 접어드는 시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잠잠해지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분기 뭐 역대급이다라고 하면 2분기는 약간 좀 횡보 장세 이렇게 좀 예상을 하셨습니다. 김상만 상무님께서는 채권부에 나와서 회사채 그 기업 분석을 좀 자세히 해주셔서 많이 좀 인기리에 저희가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는데 오늘은 롯데 하이마트를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실 친숙한 이제 기업이니까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실 롯데 하이마트 없는 동네는 없을 겁니다. 그 광고도 지금 음악이 떠오릅니다. 전문점으로 오랜 염력을 가지고 87년이니까 벌써 한 40년 가까이 회사가 됐고 분야에서는 입지가 아주 탄탄한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친숙하고 롯데 계열사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그냥 하이마트였는데 롯데그룹의 2012년 경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롯데 하이마트가 됐고 지배구조는 최대 주주가 이제 롯데 쇼핑이 거의 주식을 상장돼 있는데 거의 3분의 2 정도를 이제 롯데 쇼핑이 주식을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그룹의 어쨌든 전반적인 후광이라든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안정성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경우에는 몇 년간 좀 어려움은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가전 제품을 사려고 하는 수요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경쟁도 좀 치열했잖아요. 그러면서 수익성이 약간 좀 저하되는 듯한 느낌은 있었는데, 어떻게 그 재무 상황을 보고 계신지요? 이게 사실 코로나 때는 그러니까 이제 록다운 효과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가전 제품 수요가 한때 반짝 이제 증가했었잖아요. 그랬다가 사실은 그 이제 일차적인 그런 그 일회성 그 수요가 한번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수요라든가 매출이 이제 전자제품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한번 사면은 또 쭉 쓰고 그렇죠. 한번 사면 또 그때 이제 한번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주 바꾸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작용을 했고 전자제품 관련된 시장의 어쨌든 그런 그 구도 변화, 시장 구조 변화 때문에도 그랬는데 매출 추이를 보시면 2020년에 19년에 매출 규모를 외형을 유지를 했었는데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매출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22년에는 또 적자가 났고 그다음에 23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이익 낸 거에 비하면 거의 지금 뭐 돈을 못 벌고 있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영업 실적상으로는 좀 부진한 거는 뭐 그건 사실입니다. 영업적인 건 최근에 좀 부진한데 대신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뭐 아직 그래도 부채 비율이 과거 대비해서는 좀 올라가긴 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한 부채 비율 한 90%, 차입 의존도는 한 35%로 해서 영업 상황에 대비해서는 워낙 이제 재무 구조가 좀 좋았기 때문에 영업 상황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재무 구조는 그런대로 무난한 그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내 전자제품 유통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 그 지배력은 좀 확고한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그랬고 앞으로 이걸 지켜내는 그렇죠. 거는 관건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업계에서 쓰는 유통업계에서 쓰는 용어로 이제 카테고리 킬러라고 하는데요. 가전제품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의료품이든 뭐든 특정 분야에서 그 분야의 상품만 풍부하고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추고 또 가격도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업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제품, TV, 세탁기, 냉장고, 대표적인 백색 가전이죠.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 두루두루 이제 갖추어 놓고 있고 이 회사는 어쨌든 이제 유통회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S사 제품이든 L사 제품이든 뭐 수입 제품이든 내가 다 모든 걸 다 갖다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색을 갖춘 내가 뭐 뭘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여러 회사 제품을 비교해보고 사겠다는 생각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은 꼭 가봐야 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이마트는 전국 방방곡곡에 다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사 이래로 지위를 유지를 해왔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전체 아까 매출이 줄었잖아요. 근데 이제 품목별로도 전체적으로도 같이 이제 좀 줄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매출이 줄고 있지? 그 이유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우선 온라인화입니다. 쇼핑. 근데 이거는 뭐 전자제품뿐만 아니고 모든 유통업계가 다 마찬가지죠. 백화점도 그렇고 뭐 일반 생필품도 그렇고요. 모든 제품들이 이제 온라인화가 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 기반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었던 뭐 그런 업체들은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온라인 쇼핑의 전체 상품에서 상품 매출에서 온라인 구매 비중이 전체 상품으로 하면 한 침투율이 한 30% 조금 넘은 수준인데 가전제품은 사실은 이거보다 평균보다 좀 더 높습니다. 다른 백화점이나 뭐 할인점에 비해서도 온라인의 어떤 경쟁에 치여서 내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약간 그런 것들이 일단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트렌드나 그런 것들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가전제품들도 소비자들이 디자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중시하고 통일성. 맞아요. 그래서 가구 배치, 전체적인 가구 배치를 하면서 통일성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백색 가전을 산다고 했을 때는 그냥 똑같은 회사의 제품을 사서 그걸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이제 그런 걸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S사에 가서 제품을 보고서는 S사 대리점에 가서 나는 S사 걸 좋아해 하면 S사 거기 가서 L사를 좋아해. L사 가가지고서는 보고선 거기서 다 그냥 바로 사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한 번에 다 사니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많이 이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가전제품 유통 4사 점유율 추이를 보시면 2017년 기준으로만 해도 이제 하이마트가 뭐 거의 44%로 이제 독보적이었는데 점점점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자 많지 않지만 하이프라자는 이제 LG전자입니다. 삼성전자만 아니더라도 LG전자도 좀 올라오고 있고 뭐 전자랜드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직접 유통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패키지로 판매하는 이제 그런 트렌드에 맞추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온라인화 되는 거에 대해서 온라인 쪽으로 시장을 뺏기기도 하고 소비자들의 이제 구매 패턴이 바뀐 그런 두 가지가 여기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5년 상간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고 5, 6년 동안은 상당히 영업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불리한 입지에 이제 처해 왔었던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가전제품을 온라인으로 또 구매하는 그런 수요가 좀 많아졌죠. 그러니까 롯데 하이마트 경우에는 그래서 부실 점포를 좀 싹 정리하는 그런 부분 좀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롯데 하이마트도 온라인 사업을 좀 확대하는 게 앞으로 좀 관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또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영업 수익성은 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거고 재무 안정성 같은 경우에도 뭐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모니터링
투자는 계속 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회사채 투자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네, 괜찮다고 네. 보시는지. 이 회사 정도면은 사실은 뭐 영업적으로 최근 실적 그거만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뭐 채권 투자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계열사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재무적인 측면도 그렇고 롯데그룹의 이제 유통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 이제 그런 거 감안해 봤을 때는 뭐 근데 사실은 이제 금리가 그렇게 메리트는 있지 않습니다. 그럼 수요 예측과 발행일 요 정보를 좀 알려주실까요? 수요 예측이 이제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2년물하고 2년물 500억, 3년물 300억 해서 총 800억 네. 발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행 일자는 4월 16일 날 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회하고 강점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대주주가 롯데쇼핑이니까 든든한 대주주가 버티고 있고 그래서 영업 전문적인 시너지가 이제 있고요. 롯데그룹이 이제 유통 전문 그룹이다 보니까 그룹 내 이제 백화점도 있죠, 마트도 있죠, 홈쇼핑도 있고 편의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도 하나의 이제 전자제품 이제 유통이다 보니까 그룹 내 유통 계열사 시너지는 이거는 정말 상당히 무시하지 못할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뭐 저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점과 기회가 될 수 있고 뭐 약점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매출이 역성장 중이니까 그리고 수익성도 저조한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지금 또 개선되고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영업 상황이 위축되는 거는 이제 거의 바닥은 찍고 약간 돌아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위협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제품 시장 내 유통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뭐 점점 더 현재와 같은 트렌드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고착화돼 버리면 조금 더 이 어려운 시기가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가능성인데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는 그런 거니까 뭐 길게 말씀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 채권도 확실히 잡고 주식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증권사에서 롯데 하이마트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1분기 가전사업 비수기였잖아요. 그리고 부실한 점포를 정리하다 보니까 매출은 감소가 됐지만 이제 여름철 성수기가 네.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반등이 꼭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회사채 분석 롯데 하이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기업에 대한 관심 좀 생기거든요.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관심을 또 관심이 생기면 또 그게 실행력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런 포인트 지점 잘 참고하셔서 회사채 투자에 대한 안목을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김상만 상무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번 콘텐츠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